안녕하세요. 누빅스 노준호입니다. 많이 나가시는데요. 제가 일단 이 30분 동안 말씀드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기후 변화로 촉발된 글로벌 환경 규제가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라는 것이 이런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은 누빅스입니다. NUVX. NU는 누라고 해서 라틴어로 클라우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밸류체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X에서 누빅스라고 붙였는데, 지금은 의장에서 내려오신 저희 회장님께서 네이버 의장에서 이제 얼마 전에 내려오셨는데, 회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누가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밸류체인의 다양한 ESG 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휴맥스 홀딩스라는 휴맥스라는 회사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07년도에 이제 휴맥스에 입사할 때 저희가 코스닥의 삼성전자 이렇게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빌리티나 이런 전기차 충전, 아니면 이런 ESG 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캐즘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됐다거나 아주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과거를 꿈꾸면서 열심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 3월 17일 날 설립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나 산업부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선정이 돼서 다양한 공급망 보유한 대기업들의 공급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공급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ESG 글로벌 환경 규제 PCF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사스 솔루션 실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글로벌 환경 규제와 수출 기업의 페인 포인트로 해서 환경 규제가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23년도 10월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발효가 됐고 시행은 이제 26년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글로벌 환경 규제는 탄소와 그다음에 이제 ESG 공시 쪽으로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즉 원자재를 채취하고 수집해서 가공하고 조립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하고 폐기할 때까지 전체의 탄소 배출량, 제품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관세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제품 탄소 발자국이 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들의 공급망으로부터 데이터들을 다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출 기업이 규제나 아니면 그들의 고객이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잘 제출하는 책임을 지우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스콥 3라고 부르는데요. 공급망이 약 한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감을 하고 최적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라라고 하는 게 규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파리 기후협약도 다시 탈퇴를 하고, 그리고 반 ESG 정책을 가지고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EU도 규제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또한 이런 관세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런 탄소 규제를 가지고 관세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런 탄소가 결과적으로 관세로 동작을 해서 우리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탄소 배출 지금 관세로 동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발효가 되고 이제 시행을 앞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요게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발표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무상할당,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은 10,000톤까지는 무료야라고 해주고, 만약에 국내 기업이 철강 기업이 수출할 때 11,0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게 되면 그 1,000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탄소 배출권 가격이 10,000원 언더입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금액만큼 1,000톤만큼의 금액을 각각 구매를 해서 차익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EU에서는 여기는 10만 원인데 국내에서는 10,000원이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CBAM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차이를 메꾸는 방식으로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입업자가 내도록 돼 있는데 당연히 수입업자가 내지 않고 수출기업한테 그 책임을 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동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이런 글로벌 환경 규제는 언제냐의 시점에 대한 거는 달라질 수 있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근데 언제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런 수출 기업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수출 기업이 글로벌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펜스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내가 보유한 공급망에 대해서 각각의 나한테 납품하는 자재들에 대한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가시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저감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급망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좀 빠른 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대기업들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시스템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생산 실적, BOM, 이 제품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을 다 여기다 때려 넣어. 그럼 내가 계산할게. 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을 통해서, 중립적인 재단을 통해서 협력사를 관리하고 그 협력사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원청사가 그 정보를 가지고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든가 ESG 평가 관리나 뭐 이런 규제 대응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데, 이 재단이나 이런 중립적인 협회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뭐가 더 낫다라고는 벌써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글로벌 환경 규제는 대부분 다 EU가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EU는 이미 이런 글로벌 환경 규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공급망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 EU는 데이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주권,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이라는 거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데이터 컨슈머가 있는데, 프로바이더가 내 데이터에 대해서 줄지 안 줄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줄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 데이터 주권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주권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만들어서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컨슈머 간 계약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 이거를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런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21년도부터 해서 그 EU는 자동차 산업의 카테나엑스라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폭스바겐, BMW, 뭐 SAP, 지멘스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공급망에서 서로 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검증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되어 있는 요 AAS가 있고요. 요 이클립스 데이터 스페이스 커넥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표준 모델, 요 두 개를 가지고서는 데이터 프로바이더와 컨슈머 간 데이터 카탈로그,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나는 PCF를 줘라고 요청을 하면 그 프로바이더가 그 컨슈머의 제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호 협의된 PCF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깨끗하게 안 보이는데 그 카테나엑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생태계 모델입니다. 24년도 8월부터 해서 정식적으로 고라이브에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들한테 자동차 부품사들한테 이 카테나엑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해라라는 요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산업부 과제에서도 그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카테나엑스의 데이터 요구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슨 도면같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참여자들이 모여서 요 밸류체인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들을 7단계로 좀 구분을 하면 요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참여자, 핵심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 협회나 아니면 가이아엑스 같은 이런 거버넌스 단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코어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상업적 서비스 제공 및 출시 지원하는 이런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CSP,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아니고요. 코어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를 각각의 참여자들이 그 역할을 잘 준수할 수 있는지를 적합성 검증하는 캡, 그 다음에 온보딩을 지원해주는 OSP,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ESP,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제공자. 요 특정 비즈니스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PCF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DPP,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요 특정 여기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생태계에서는. 그리고 DPC는 데이터 프로바이더 앤 컨슈머라고 해서 일반적인 기업이 카테나엑스에 참여하게 되면 요 역할로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참여자들이 서로 간에 그 프라이싱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주고받고 하는 게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아까 그 복잡한 그림을 단순화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국내 기업이 만약에 이제 BMW에다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온보딩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랑 데이터 교환 관련된 부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한테 각각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테나엑스의 가격 정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회원 가입비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은 한 150만 원 정도에서 1.5조 이상의 매출을 갖는 기업들은 10,000유로, 한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비용이 연 단위로 해서 한 5,000유로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BMW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가정하면 한 연 단위로 해서 온보딩, 데이터 교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PCF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용료, 그리고 데이터 스페이스 라이선스 비용과 UCG에 대한 비용이 다 해서 한 2,340만 원, 뭐 대략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EU의 데이터 생태계이고요. 이런 카테나엑스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매니팩처 X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전체 산업에다가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겟이 아마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가 시행되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EU에서는 2022년 3년도부터 하노버에서도 그렇고 전시회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에 대한 그 발표들을 준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ESG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에 들어가는 항목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 탄소 발자국, ESG 지표, 뭐 재활용 비율, 자재에 대한 사용 비율과 같은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 개방된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런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까지 그 대응하는 게 이제 EU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작년 24년 7월부터 해서 산업부가 지금 주도로 해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그 K 데이터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아마 26년, 27년 정도면은 실체를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빅스도 저희도 이제 데이터 생태계를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저희의 그 전략은 우리는 유럽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복잡한 거버넌스 기반으로 각각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국내에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보딩 하는 데만 해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라는 제가 역할을 하게 되려면 ISO 9001, 27001과 같은 ISO 표준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카테나엑스에서 명시해 놓은 그 지침을 다 준수를 해서 그들로부터 인증 절차를 받아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저희한테는 쉽지 않은 방식이라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그냥 AWS가 제공하는 파스 기반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객한테 가치와 효용을 제공하는 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빠르게 속도와 편리성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도 EU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 데이터 보호 및 안정성,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주권을 기반으로 해서 공급망 기업들 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그대로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WS 기반이기 때문에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요.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이 대부분 국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남미나 다양한 국가에 글로벌리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확장이 가능한 AWS를 인프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이제 구조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 기업이 있으면 공급망 기업이랑 같이 예를 들어서 LCA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을 산출하는 도구인데요. 같이 구독을 하면 원하는 정보들이 데이터 교환이 돼서 OEM사가 최종적으로 그 공급망에서 원하는 정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LCA 쪽으로 좀 집중해서 파트너사들이 참여해서 솔루션들을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고요. ESG 쪽 2개사, 유해 화학물질 쪽 이렇게 파트너사들이 솔루션들을 개발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계 참여자들은 크게 보면 요 컨설팅, 솔루션, 검증 이렇게 3개의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LCA라든가 아니면 ESG에 대한 컨설팅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요 컨설팅 기업들이 그 IT 기업들이 개발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LCA라든가 아니면 그 ESG 공시 리포트 뭐 평가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IT 솔루션에 녹여 넣을 건지를 컨설팅을 해주고 이들은 그 컨설팅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쪽 세계에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로이드 인증원이라든가 아니면 TÜV 노르트 그리고 수드와 같은 글로벌 검인증 기관으로부터 PCF인 경우에는 ISO 14067 그 PCF 산출 방법론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검증 기관들이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받는 시점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엔드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같은 회사의 서로 다른 부서끼리도 이게 트러블이 많은데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간에 모여서 이런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팸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LS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LCA에서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산출할 때 들어가는 정보들에는 이런 MES에서 BOM이라든가 원자재 정보, 생산량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폐기물이라든가 에너지 사용량 등 이런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엑셀을 쫙 풀어헤쳐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한정고지서를 보고 넣고 단순화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제품 하나를 생산할 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갔지를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할당을 하는 방법으로 제품 탄소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실시간으로 실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MES에서 1번 라인에 어느 제품이 생산할 때 실제 사용된 그 전력 사용량을 추출을 해서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품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설비를 좀 더 좋은 효율을 갖고 있는 설비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인다도록 그 공정 최적화를 했을 때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방식으로 모든 그 ESG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나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EDC, AAS와 같은 표준 기술들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온보딩 할 때도 고객사들도 저희 파트너사들도 어려워하고 저희도 굉장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8월 달에 그 카테나엑스가 고라이브를 한 다음에 10월 달에 주피터라는 메이저 릴리즈를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EDC와 AS가 다 바뀐 겁니다. 다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AWS의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저희 파트너사들이 쉽게 온보딩하고 고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요게 이제 저희가 그 독자적으로 만든 저희 이중화된 데이터 스페이스 구조인데요. 요 안쪽 이 사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LCA라든가 제품 그 ESG 솔루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요. 이쪽은 어쨌든 저희가 그 카테나엑스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려면 카테나엑스의 데이터 생태계에 이런 OSP나 ESP, BAP와 같은 인증을 받아서 데이터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희 파트너사 아니면 저희 쪽에 있는 그 이 퀀텀엑스라는 플랫폼에서 데이터 외부 생태계와 상호 운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들만 여기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사스 생태계, 바깥쪽에서는 외부 데이터 생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그 서비스들을 이중화시켜서 상호작용하면서 그 우리 고객사들이 카테나엑스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이런 과정 필요 없이 저희 쪽 통해 가지고 카테나엑스 또는 일본의 우라노스와 같은 데이터 생태계와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까지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데이터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사스들을 구독하는 방식이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스들은 ESG 쪽, 공시 의무화나 공급망 관리, 실사 지침 쪽,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PCF, OCF는 이제 사업장 단위, 배출원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 사스 파트너사들이 그리고 이제 순환경제 쪽으로 준비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이런 공급망 연계와 관련돼서 그 서플라이 체인 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했을 때 효과적인 이런 뭐 SQ 인증 관리라든가 아니면 MES 솔루션에 대한 그 서플라이 체인 간 데이터 연계해 가지고 그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들도 또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데이터 생태계를 화이트 라벨 방식으로 품고서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자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기업들한테는 아무래도 기업마다 각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들이나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공급자들을 만들고 그들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인증 서비스도 검인증 서비스도 제공을 공급망 기업들한테 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내 생태계, 내 기업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곧 론칭 예정인데 여기에 저희가 채널 파트너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사스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면 여기에 AWS의 인증을 통과한 안정적인 사스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독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초반이라서 혹시라도 POC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AWS 운영비만 받고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저희 부스는 저기 가운데 센터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